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전까지는 45도 각을 가지는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뭐 길이라든지 또는 뭐 그 패드 옵션을 활용해서 경사진 형상을 만들었고요. 자, 이번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자, 이 부분입니까? 여기에 원 그린 다음에 이 원에 대한 깊이만큼만 잘라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도면을 보신 것처럼 안쪽 원에 대한 지름은 22가 되고 깊이가 35거든요. 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죠? 깊이가 파이가 22에 깊이가 35짜리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할까요? 그래서 위치 지정 스케치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가 작업을 할 평면을 선택을 해주는데, 항상 우리가 평면을 선택하게 되면은 H하고 V 방향을 체크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용자가 원하는 그 스케치 방향이라고 그러죠. 스케치 방향처럼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HV 방향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그 평면에 스케치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원 그릴까요?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에 대해서 제약 조건, 치수 기입하는데, 먼저 이 원에 대한 지름, 원에 대한 지름이 아까 얼마였냐면은 22가 됐고요. 그리고 바깥쪽 원형 모서리와 방금 작업한 원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심하게 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에 원이 만들어지면서 그저 위치와 크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게 맞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워크벤치 종료해서 스케치를 빠져나간 다음에 방금 작업한 이 원은 사용자가 포켓입니까? 자, 포켓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자, 그죠? 이거는 사용자가 포켓으로 구멍을 뚫을 건데, 그에 따른 구멍 깊이는 up to next, last죠. 그죠? last 하게 되면은 끝까지 구멍 뚫는 거니까, 여기서는 사용자가 그 구멍에 대한 깊이를 입력하기 위해서 깊이와 관련되는 깊이 옵션을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설정하시고, 그에 따른 깊이를 입력합니다. 미리 보기를 누르면 지금 그림처럼 구멍에 대한 미리 보기가 확인되고요. 이 부분이 맞다 그러면 OK를 눌러가지고 구멍 형상을 작업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닥입니까? 자, 이 바닥 부분 모서리에, 바닥에 두 군데 모서리에 필렛이 들어가니까 라운드라 그러죠. 우리 필렛이라는 라운드가 들어가는데, 그에 따른 라운드가 14가 되고요. 안쪽에는 구멍에 대한 지름 14짜리가 만들어집니다. 라운드 14에 지름 14짜리 형상이 만들어지니까, 먼저 엣지 필렛 해가지고 라운드 줘볼까요? 엣지 필렛 해가지고 사용자가 선택한 모서리 두 군데 선택하고 그에 따른 반지름 입력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지금처럼 라운드가 들어간 형상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쪽에 이제 구멍이 생성되니까, 자, 구멍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기존의 구멍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원 그린 다음에 잘라내도 되는데, 여기서는 한번 홀 기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멍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해서 구멍이 생성될 평면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한 평면에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데, 일단은 현재 구멍의 위치가 현재 여기가 아니니까 구멍의 위치 잡아 주려면은, 위치에 관련되는 스케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이 점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가로 세로 치수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원형 모서리하고 방금 찍었던 구멍에 관련되는 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등심하게 되면은 등심 위치에 구멍이 잡혔습니다. 이게 맞다 그러면 워크벤치 종료 하셔가지고, 그죠? 하신 다음에 구멍의 지름, 자, 구멍 지름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구멍에 대한 깊이, 자, 구멍 깊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구멍이 관통되는 부분이니까 구멍의 깊이는 라스트를 하신 다음에
미리 보기 하셔도 이렇게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OK 눌러서 구멍 생성했고, 반대쪽도 똑같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홀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멍이 생성될 측면을 선택하고요. 구멍의 위치가 현재 맞지 않기 때문에 포지셔닝 스케치로 그 구멍에 대한 위치 잡을 거니까 치수기 바꿔요. 제약 조건 치수기 바꿔요. 원형 모서리 선택, 방금 선택한 구멍의 중심 선택, 마우스 오른쪽 등심하면은 등심 위치로 이렇게 위치가 잡히는 거 볼 수가 있고, 워크벤치 종료 하셔가지고 구멍의 지름이랑 구멍의 깊이 입력하시고 OK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생성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뒤쪽에 사각형 형상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위치 지정 스케치입니까? 위치 지정 스케치에서 스케치가 만들어질 평면을 선택하고요. 뒤쪽 평면 선택하시고, 이 평면에 대한 XY 방향이 맞는지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원하는 사각형 하나 그릴 거니까, 그죠? 예, 사각형 그릴 거니까 그 직사각형 기능을 활용해서 대략적인 위치에 대략적인 크기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려놓고, 자, 이 사각형에 대해서 치수를 보겠습니다. 자, 치수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사각형의 폭은 20인데 사각형은 위쪽 모서리와 아래쪽 모서리에 이렇게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체크해서 한번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약 조건 들어가서 뭐 선택하는 순서는 상관없지만 위쪽 모서리와 위쪽 선은 마우스 오른쪽 일치, 아래쪽 모서리와 아래쪽 선도 마우스 오른쪽 일치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각형에 대한 전체 폭입니까? 사각형에 대한 폭은 20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왼쪽 모서리부터 왼쪽 선까지 이 두 지점에 대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자,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전체, 자, 그죠? 괄호 열고 전체가 76인데 중간에 20이 빠지고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엔터. 이 사각형에 대한 위치를 지금처럼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잡아놓고, 자, 워크벤치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드. 자, 패드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아까 패드 높이가 얼마로 나왔냐면은 6만큼, 그죠? 6만큼에서 미리 보기 OK를 누르면, 자, 형상에 대한 그 패드 6만큼 거리가 돌출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패드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형상 작업이 다 끝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형상 작업을 다 하셨다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해서 일단, 자, 먼저 우리 뭐 지난번에도 했듯이 한번 질량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질량이, 그죠? 예, 제가 입력하는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질량 체크를 해서 모델링이 뭐 질량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건데,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요거였죠. 재질 적용이라는 놈을 실행할 겁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재질 지정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니까 재질 적용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뭐라 뜨는데 그냥 확인 버튼 눌렀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형상에 대한 어떤 재질을 줄 거냐면은 우리는 금속 쪽에 가서 제가 알루미늄 선택할까요? 이 형상에 대한 재질은 알루미늄이다. 알루미늄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왼쪽 버튼 누른 채로 쭉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면서 어디에, 예, 여기 검색기에 있는 파트 바디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딱 뗍니다. 딱 떼면은 여기 그죠? 파트 바디 밑에 알루미늄이라는 부분이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알루미늄 재질을 입력했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관성 측정, 자 밑에 보니까는 자, 이런 모양의 관성 측정 아이콘, 자 관성 측정 아이콘을 딱 클릭을 하면은 바로 형상에 대한 질량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파트 바디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선택되어진 형상에 대한 자 질량 볼까요? 자 질량은 2710kg. 오 되게 많네요. 얘가 밀도가 아니죠. 우리가 볼 게 질량이죠. 참 질량은 703.947g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그렸냐에 따라서 중심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볼 거는 부피, 면적, 질량, 예, 그죠? 이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밀도라는 부분은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밀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튼 질량은 703.947g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체크되셨다 그러면 OK 확인 버튼 눌러서 이렇게 형상 작업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형상 작업 마무리됐으면 이제 이 형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2D, 자 2D 도면 한번 생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2D 도면을 생성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우리 2D 도면 생성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시작. 맞나요? 예, 시작에 가셔가지고 예, 기계 디자인의 어디 도면, 자 도면이라는 놈을 클릭을 해서 실행합니다. 그 만들어진 형상에 대해서 2D 도면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새 도면 작성이라는 형상이 나왔고요. 이 부분에서 사용자는 뭐 수정해 볼까요? 자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서 사용자가 작업할 그 도면의 크기, 자 도면 크기는 제가 A4 사이즈, 자 A4 사이즈로 작업할게요. A4 사이즈인데 뭐 가로 방향인지 세로 방향인지 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가로 이제 A4 용지에 도면을 그리겠다 해서 확인 버튼 누르고, 그에 따라서 저는 빈 용지, 그죠? 아무것도 없는 빈 용지에다가 빈 시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A4 사이즈에 맞는 빈 시트를 만든다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처럼 A4 사이즈에 대한 형상이 나오는 것도 우리 저번에 한번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체크가 됐고요. 자 이제부터 뭐 정면하고 평면하고 이런 작업들 진행을 할 거니까 어떻게 했죠? 좀 쉽게 하는 부분은 풀다운 메뉴 창에서 뭐 수평 배열, 수직 배열 있으니까 뭐 수평 배열 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작업했던 도면 그리고 앞전에 작업했던 3차원 형상 이렇게 화면을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볼 수가 있고요. 먼저 2D 도면, 자 우리가 2D 도면 가서 어떤 작업할 거냐면은 먼저 정면입니까? 그저 기준이죠, 기준. 정면이라는 기준 뷰를 정면을 클릭합니다. 그럼 정면은 어떤 게 됩니까? 정면은 여기서 보는 그림입니까? 이 그림입니까? 이 그림입니까? 자, 한번 생성한 2D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만들 정면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의 형상이 정면이 되어야 됩니다. 즉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럼 사용자는 이 평면, 그죠? 이 평면을 이 면이죠. 이 면을 선택을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정면에 대한 그림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D에서 정면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부분을 정면 잡을 건지 나왔죠? 아니면은 사용자가 윗면을 클릭하면은 선택한 윗면에 대해서 다시 볼까요? 뭐가 잘못 그죠? 체크가 됐네요. 일단 다시 도면 들어가서 정면을 만들 건데 앞쪽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정면을 잡을 건지 아니면은 윗부분을 클릭해서 정면을 잡을 건지 사용자는 다양한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또 일단 제가 키보드 ESC를 눌러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시면은
다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부분 빼고 그냥 바로 2D 도면에서 예, 정면 정면 뷰를 만들 겁니다. 어디가 정면입니까? 사용자가 선택하는 이 면을 정면 잡아라 해서 이 면이 맞다 그러면 바로 빈 바탕에서 클릭하면은 그죠? 이렇게 2D 도면이 생성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화면을 확장하겠습니다. 자, 2D 도면을 만들고 나니까는 좀 도면 사이즈가 작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왼쪽 시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갈까요? 등록 정보 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지금은 A4 사이즈가 아니고 어떤 사이즈입니까? A4 사이즈가 아닌 우리가 작업할 거는 다음 단계인 A3 할까요? A3로 만들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일각법이 아닌 삼각법. 자, 삼각법에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 지금과 같은 그죠? 이렇게 지금처럼 도면이 커지면서 정면에 대한 위치가 잡힌 거 볼 수 있고요. 자, 마우스 그죠? 테두리에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 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평면이랑 측면까지 한번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면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자, 이 부분입니까? 프로젝션 뷰를 실행합니다. 그런 다음에 윗부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평면도가 나왔고요. 다시 프로젝션 뷰를 실행하신 다음에 우측에다가 클릭하면은 우측면도가 생성이 됩니다. 자, 이제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이 빨간색 테두리에서 화면을 약간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이것도 이제 위로 좀 올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도면을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도면을 재배치할 수 있고요. 다음은 윗부분에 아이소메트릭 등각뷰를 표시할 건데 등각뷰를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 창에서 수평 배열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각 배열하려면은 여기 3차원 화면 자, 3차원 화면이 이렇게 지금처럼 미리 회전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양으로 전체 보기에서 요 등각 보기입니까? 등각 뷰하게 되면은 그림을 이렇게 미리 맞춰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도면으로 와서 도면 쪽을 클릭하고 사용자가 표현할 부분은 요거 그죠? 아이소메트릭 뷰 자, 옆쪽에 조그마한 삼각형 누르신 다음에 아이소메트릭 뷰를 실행하시고 아이소메트릭 뷰는 등각으로 보는 거니까 사용자가 어떤 면을 선택하시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면을 하나 딱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 보이는 이 그림이 2D 도면상에 배치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2D 도면 바탕화면 쪽 아무 때나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뷰가 생성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메뉴를 확장하고 자, 이 등각 뷰를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2D 도면까지 생성이 얼추되었고 자, 이제부터 요거에 대한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이 형상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이 그죠? 더블 클릭해도 안 되고요. 그러면은 뷰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등록 정보 한번 잠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등록 정보를 봤을 때 여기서는 제가 은선 부분에 체크하면은 숨어 있는 선을 화면에 표시해라. 그래서 은선 부분 체크하고 적용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예, 화면에서는 아직 계산 중이네요. 자, 화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그죠? 일단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고 자, 정면에 대해서 은선 표시를 해주니까 우리가 봤던 2D 도면에서 나오는 이 점선 부분, 이제 숨어 있는 선이죠. 여기 숨어 있는 선, 여기 숨어 있는 선을 그리고 이 부분 숨어 있는 선도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였습니까? 등록 정보 가셔가지고 자, 여기서는 그죠? 은선도 표시하고 옆쪽에 보니까 중심선 자, 중심선도 체크해 볼까요? 중심선에 체크하고 OK 누르니까 도면에 대한 중심선까지 같이
표현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옆쪽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죠. 테두리에서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서 여기서는 제가 중심선을 체크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형상에 대한 중심선이 표현됐고요. 위에도 마찬가지죠.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테두리 한번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서 중심선, 자, 중심선 표현해라 해서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중심선까지 표현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형상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치수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치수라는 놈 옆에 화살표를 클릭하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치수를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일단 그죠, 그 치수. 자, 치수라는 놈을 이용을 해서 이 치수는 우리가 스케치에서 작업하는 치수 기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클릭. 자, 사용자가 선택한 두 선에 대한 치수를 여기쯤에 넣어라. 클릭. 자, 다음은 그죠, 이 선. 자, 다시 치수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는 이유는 반복 실행이죠. 그래서 여기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에 대한 거리 값도 이렇게 입력해서, 자, 제가 제대로 모델링 작업했네요. 다음은 여기 선하고 여기 선을 클릭을 해서 요거에 대한 넓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그리고 이 선부터 이 선까지의 치수도 입력하니까 어디 그죠, 빠진 부분 없이 제대로 표현됐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호를 클릭하고 밖으로 쭉 빼면은 자동으로 그죠, 선형 길이라든지 반지름 길이가 같이 표현되는데, 그게 뭐 때문이냐면은 요거 우리가 치수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다음은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호를 선택을 하고 치수를 배치, 안쪽에 있는 호를 클릭하고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배치해 주면은 지금처럼 치수 기입이 정면에 대한 치수 기입, 하나 빠뜨렸나요? 여기 선부터 이 선까지의 거리 값도 우리는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앞쪽에 보니까는 이 치수죠, 그죠? 여기에 나오는 치수가 요거 2-25, 2-R25가 있기 때문에 이 치수를 변경하려면은 치수를 일단 ESC 버튼 두세 번 눌렀고요. 자, ESC 버튼 두세 번 누른 다음에 R25라는 치수를 더블 클릭. 자, R25 치수 더블 클릭하니까는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은 텍스트 부분에, 자, 아니면 글꼴입니까? 여기서는 치수 텍스트. 자, 치수 텍스트에 앞부분에 글자가 들어가니까는 여기서는 2 다시, 자, 여기다가 2 다시 입력하면은 치수가 안 들어갔나요? 2 다시 입력하고 적용할까요? 그러면은 그죠, 앞쪽에 2 다시라는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평면에 대한 치수는 입력되었고, 이제 정면입니까? 정면에 대한 치수도 같이 입력할게요. 그래서 위에 선부터 여기 선까지 거리값을 입력하니까 치수 이상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선부터 이 원까지에 대한 높이, 자, 이 치수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모델링 치수, 도면 치수랑 동일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 선부터 여기 선까지 치수도 현재 확인해 보니까 이상 없고, 아래쪽 모서리부터 위쪽 모서리까지 높이 치수도 이상 없네요. 다음은 여기 경사선부터 여기 수평선까지에 대한, 다시 ESC 누르고요. ESC 두세 번 누르고 치수 기입합니다. 여기 선이랑 그죠? 이때 치수 값을 입력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치수가 이 값이 아니니까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가지고 다시 치수 기입합니다. 어떻게? 여기 직선부터 여기 경사선까지의
각도를 넣고 싶다. 자, 이렇게 그죠. 각도 이쪽인지 이쪽인지 각도 넣을 건데 아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각도 섹터에 1섹터. 그죠? 이제 이 부분이 섹터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각도 섹터에 2섹터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 취소기 되고요. 다시 각도 섹터에서 3섹터 하게 되면은 치수가 어디 들어가나요? 자, 1하고 3이 똑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가 들어갈 부분도 체크하셔가지고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면은 지금처럼 치수가 들어왔고요. 자,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까? 그래서 반대쪽에는 호 클릭하고 밖으로 치수 기입하죠. 치수 기입에서 호 클릭, 밖으로 쭉 빼서 클릭. 그죠? 또 원 클릭, 밖으로 쭉 빼서 클릭. 자, 근데 이 부분에는 사용자가 반지름 값이 아닌 지름 치수 넣고 싶거든요. 일단 키보드 ESC 두세 번 누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치수를 넣을 건데 원을 클릭하고 밖으로 빼니까 R 값 나옵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오른쪽 버튼 지름. 자, 지름 치수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파이라는 치수가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치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서 앞부분에 2-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2-가 앞쪽에 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등록 정보 가서 치수 텍스트 앞부분에 2-를 붙이고 확인 버튼 누르면 앞부분에 2-가 붙은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값인데 요게 들어가겠나요? 그래서 호 찍고 요거 들어가네요. 그래서 호 찍고 대략적인 위치를 클릭을 하면은 자, 일단 요거는 반지름 치수기 때문에 키보드 ESC 두세 번 눌러서 뺐고요. 글자를 적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사용자가 텍스트, 자, 텍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글자가 들어갈 위치 대략적으로 찍은 다음에 어떤 글자가 들어갑니까? 여기서는 지름, 예를 들어서 지름 22에 깊이가 35다. 이렇게 글자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이 글자가 이렇게 생성되는 부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다음에 여기에 뭐 지시선 같은 거, 아마 지시선 같은 부분도 사용자가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지시선에 대한 치수, 요건가요? 이거는 반지는 그 못따기 치수고, 아무튼 요거에 대한 이원, 자, 이원에 대한 거리값도 사용자가 입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우리 앞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 자, 이렇게 모델링 작업부터 해서 지금 나와 있는 2D 도면, 자, 2D 도면의 치수 기입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